앞에 훔쳐보게 팀들팀 김창호입니다.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여러분 찾아뵙고 있죠. 9시 어떻게 보면 황금 같은 시간대입니다. 드라마도 상당히 재밌는 드라마가 할 때고 또 뉴스도 9시 뉴스 황금 시간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선물없이 공부하는 여러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시간 동안 저와 같이 날씨도 많이 풀렸는데 춘풍에 수익도 많이 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날씨는 많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찬바람도 제법 쌀쌀하게 불었는데, 이제 완연하게 봄 날씨가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날씨는 상당히 풀렸는데, 시장은 상당히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시장은 좀 어려운 국면 속에 접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어려워질 때는, 제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 비가 내리는 장소에서 비를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집안에서 가만히 있거나. 결국 재테크 시장에서 집안에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돈으로 확보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향후 한 2주 정도는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주제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화면 보시죠. 지난 시간에 옵션 시장의 운영 제도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가격 승수는 10만 원이다, 옵션은. 가격 승수라는 거는 포인트를, 파생 시장은 포인트를 매매하는 거죠. 포인트를, 종합주가 지수를 돈으로 환산해야 된다. 그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 절차가 바로 가격 승수다. 선물은 50만 원인데, 옵션은 10만 원이다. 참, 이제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월물,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끝나게 되면 옵션 9월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옵션 9월물부터는 가격 순서가 또 바뀌죠. 좀 이게 투기 거래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금융당국에서 옵션 가격 승수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금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가 통과됐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호가 단위. 말씀드린 대로 고가하고 저가에 따라가지고 5,000원 단위, 1,000원 단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고, 옵션의 종류,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콜옵션과 풋옵션. 여기서 이제 권리 중심, 살 수 있는 권리냐, 팔 수 있는 권리냐에 따라가지고,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지난 시간, 1시간 내내 이제 공부했던 게 바로 시장 가격에 대한 거죠.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 이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등가격, ATM, at the money, 내가격, in the money, 외가격, out of the money. 이거에 대해서 지난 1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HTS를 좀 살펴보시면서 마지막 오늘 점검을 좀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강의 포인트고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 보시면서 오늘 주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화면 나갔습니다만은 손익구조와 옵션의 마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야, 마술? 뭐 좀 재밌을 것 같죠? 옵션에는 두 가지 마술이 있습니다. 이 옵션의 마술이라는 거는 저는 원래 이 기법, 매매의 어떤 기법, 뭐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근데 옵션에는 참 재밌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실전과 관련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 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매직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옵션은 시골 아파트를 사느냐, 서울 아파트를 사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고수의 영역. 어떤 매매를 하는 것이, 고수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매 패턴이 되느냐, 어떤 실전 매매 기법이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지수 옵션,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콜옵션 딱 하면 이거는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다. 살 수 있는 권리다. 지금 잘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옵션 강의 때마다 제가 꼭 이 화면을 가지고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헷갈려 버리면은 뒤에 쪽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그냥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콜옵션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다. 그래야지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풋옵션은 반대로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다. 콜옵션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풋옵션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1시간 내내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이 데이터죠. 내가격과 등가격과 외가격. 등가격 옵션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등가격 옵션입니다. 이 등가격 옵션만 여러분이 딱 구분해내게 되면 등가격 옵션보다 가격이 비싼 녀석은 내가격, 가치가 있는 내가격 옵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가격 옵션보다 프리미엄이 싼 거는 전부 외가격 옵션.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가격이 어느 옵션이다, 만 알게 되면 외가격과 내가격은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등가격 옵션은 뭐하고 뭐를 비교하느냐? 시장 가격과 행사 가격을 비교한다. 시장 가격과 행사 가격을 비교하는데 시장 가격과 행사 가격이 같은 옵션, 이거를 at 등가격 옵션이다. 등, 같을 등이라는 얘기죠. 같을 등. 그래서 뭐가 같다? 뭐가 같다? 시장 가격과 행사 가격이 같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파트로 친다면 아파트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이걸 시장 가격이라고 한다면 아파트에 포함되어 있는 그 권리, 딱지, 이거를 행사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가격과 행사 가격이 같은 걸 등가격 옵션, 그렇지 않은 거는 내가격, 외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제가 지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고, 또 이 등가격 옵션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 향후 장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수입 말씀 제가 이제 앞으로 오늘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가속도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부분과 관련됩니다. 향후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결국 선물이든 옵션이든 간에 지수의 방향을 매매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알고 들어간다는 거는 상대의 패를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고스톱할 때 상대패가 뭐 똥을 가지고 있다, 뭐 비를 가지고 있다, 뭐 초를 가지고 있다. 알고 치는 거하고 모르고 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카드 칠 때도 마찬가지. 상대패를 알고 치느냐, 모르고 치느냐. 다시 말해서 지수가 오를 확률이 많으냐, 내릴 확률이 많으냐. 확률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수급적으로. 그게 바로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등가격 옵션이다.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옵션의 두 가지 매직을 배운다고 그랬는데, 이 옵션 매직의 출발점이 바로 이 등가격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가격 옵션은 다시 한번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t 등가격 옵션은 기준은 K200 지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왜? 파생시장이기 때문에 파생시장의 기초자수는 K200 지수고 등가격 옵션은 시장가격과 행사가격이 같은 옵션, 이거를 등가격 옵션이라고 한다. 지금 등가격 옵션에 대해서 뭐 지난 1시간 동안 얘기했고 또 지금 오늘 지금 강의 시작함과 동시에 한 서너 번을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숙제를 한번 내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행사 가격 부분과 행사 가격과 프리미엄에 대해서 한 30개 정도의 쭉 봤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슬림화 갖고 왔는데요. 한번 봅시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265짜리가 전 등가격이라고 칩시다. 지금 왼쪽에는 보면은 가격을 보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왼쪽에 보면은 현재가, 옵션의 현재가는 이제 프리미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사가는 아파트의 평형이라고 하고 그랬죠. 오른쪽도 보니까 행사가가 있고 프리미엄이 있네요. 근데 어떤 놈이 콜옵션이고 어떤 놈이 풋옵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가지고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섭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화면을 설명하기 이전에, 물론 여러분 HTS 보면 여기에 뭐
콜옵션이다, 풋옵션이다, 이게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없더라도 여러분이 이 표만 보고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또 콜옵션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다라고 했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자, 봅시다. 이 권리가 바로 행사가인데, 행사가. 자, 252.5에 살 수 있는 권리. 252.5에 살 수 있는 권리하고, 그 다음에 282.5에 살 수 있는 권리. 자, 어떻게 더 쌉니까? 252.5에 사는 게 쌉니까? 282.5에 사는 게 쌉니까? 당연히 252.5에 살 권리가 더 싸죠. 그래서 콜옵션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252.5의 가격이 13만 9,500원. 이게 왜 13만 원이죠? 이게 1,000원 단위니까 1,000만 10만 13만 원이 아니네요. 139만 5천 원이죠. 지금 옵션의 가격 승수는 1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10만 원을 곱하게 되면은 이 점 소수점 둘째 자리가 1,000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1,000만, 10만, 100만. 그러니까 252.5에 살 수 있는 권리는 139만 5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옵션 한 가격이 139만 5천 원이라는 얘기죠. 옵션 한 가격에 139만 5천 원. 반면에 282.5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얼마냐? 11,000원이에요.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시장가가 만약에 이게 지금 시장가라고 가정을 한다면 265짜리 아파트를 252에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습니까? 대신에 싸게 사는 만큼 그 권리만큼 프리미엄을 또 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서울 아파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싼 게 가격이 높다. 이게 콜옵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걸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행사 가격은 똑같은데 가격을 보니까 비싼 녀석이 더 가격이 높죠? 252.5짜리 이쪽에는 6만 1,000원이고 저쪽에는 282.5짜리는 164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 비싼 놈이 비싸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좌측에 있는 프리미엄과 행사가는 콜옵션을 얘기하는 거고 우측은 풋옵션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콜옵션과 풋옵션을 얘기할 때는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에다가 가운데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라.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싸게 살 수 있는, 이번에 칠판을 통해 가지고 이 아파트로 예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A 아파트가 실제 시세가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인데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일정한 기간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계약 당사 이 아파트 주인이 있겠죠. 아파트 주인이 만약에 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을이다라고 이제 한다고 할 경우에 이 양자 간에는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근데 을은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느냐? 내가 이거 5억에 나중에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내가 5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콜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현재 아파트 A 아파트가 앞으로 이 아파트가 그럼 이 갑이 미쳤습니까? 10억짜리를 5억에 이 갑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는 거고 을 입장에서는 사는 건데 현재 시세가 10억짜리를 나중에 지나가서 5억에 판다는 거는 이 갑 입장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죠. 그러나 앞으로 미래 시세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뒤에는 알 수가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극단적인 표현으로 1년 뒤, 10년 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요즘에 시체말로 그런 말도 있죠. 부동산 강남 불패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투기적인 어떤 요소 말고 어쨌든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미래의 불확실성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어쨌든 갑 입장에서도 아파트 시세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칩시다. 어쨌든 갑과 을 사이에 미래에 이 아파트를 5억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 입장에서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갑 입장에서는 이 을에게 뭔가를 요구를 할 겁니다. 뭘 요구하죠?
그 을은 살 수 있는, 나중에 5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을은 콜이라는 5억에 살 수 있는 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이 사람이 권리를 받은 만큼 이 사람한테 뭔 걸 또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반대급부가 되겠죠. 그게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그 프리미엄이 뭐 얼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나 이 아파트를 내가 9억에 사겠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9억에 사자. 그럼 이 사람도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콜이 되겠죠? 또 이 사람도, 그러면은 이 병이라는 사람도 갑에게 또 뭔가 반대급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갑은 을이나 병에게 콜이라는 권리를 줬으니까,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으니까, 니네도 나한테 뭘 줘라. 그래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니네 권리 줬으니까 나한테 뭐 나중에 뭐를 달라. 뭐 딱지를 주든지, 뭐 프리미엄을 달라. 이렇게 하겠죠. 권리금을 달라. 자, 그런데 보면은, 만약에, 그러면 좀 뭐 10억짜리를 5억에 살 수 있는 권리, 9억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지금 가장 유리하게 지금 일단은 계약이 성립된 거는 을이죠, 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5억에 살 수 있으니까, 현재 10억짜리를. 그러니까는 을에게는 프리미엄을 병보다 더 많이 요구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3억은 줘라. 9억짜리는 시세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너는 그러면 1억만 줘라.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3억이 되든 4억이 되든 어쨌든 간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미리 주고 나중에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가 됐으니까 이 시세가 만약에 이제 7억으로 빠졌다고 칩시다. 7억으로 빠졌어요. 진짜 어떤 일정 한 달 뒤에 이제 을에게 아파트를 넘겨줘야 되는데, 시세가 7억이지만 을은 처음에 계약할 때 나는 그 아파트를 5억에 사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5억만 넘겨주면 돼.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5억 주고 사자고 보니까 미리 원가를 그 전에 첫 계약 당시에 3억을 미리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7억짜리를 사야 되겠죠. 7억을 5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니까 일단 이 아파트를 5억에 삽니다. 5억에 사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득이냐 손해냐 3억을 줘버렸으니까 미리 실제 원가까지 감안하면 이 사람은 8억 주고 산 꼴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자마자 판다고 가정했을 경우 1억 손해죠. 만약에 이 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7억인데 시가가 7억인데 내가 9억에 살 수 있는 권리야. 그러면 이 권리를 행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지금 시세에 7억이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내가 이 사람한테 9억을 주고 7억짜리를 삽니까? 바보죠. 바로 이게 콜옵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옵션 들어갈 때 뭘 말씀드렸냐면 그래프를 하나 그렸습니다. 주식이나 선물은 올라갈 때는 매수는 주식 매수나 선물 매수인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수익을 창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실 날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 손실 난 부분도 책임이 있죠. 손실 부분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인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수익을 다 향유하고 그 다음에 손실할 때는 배째라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상품? 콜의 구조라고 그랬죠. 아까 마찬가지죠. 내가 유리하면 아파트를 인수할 것이고 처음 계약한 그 단가에 그리고 불리할 경우에는 안 해버리죠. 아까 예를 들면 병 입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보다 지금 내가 줘야 될 돈이 더 많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줬던 1억은 포기해버리고 1억만 손해보고 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그 을과 그 병 입장에서는 누가 그러면 병은 처음에 1억을 프리미엄으로 줬고 을은 아까 3억을 먼저 줬죠. 그 다음에 5억에 사러 샀단 말이에요. 왜? 7억짜리를 5억에 샀으니까는 현재 시점에서 유리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실제 원가까지 포함하니까 어떻게 돼? 8억이 된 거죠. 현재 시세가 7억이야.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얼마? 을은 1억만큼 결국은 손해를 본 거죠. 자, 병 입장에서는 내가 9억에 살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7억이니까 9억에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배째가 대신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지만 이 9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면서 내가 처음에 프리미엄을 얼마 줬냐? 1억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9억을 포기한 대신에 1억은 이미 줬기 때문에 다시 달랠 수가 없죠. 이게 계약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병 입장에서도 얼마 손해? 1억 손해죠. 그러니까 결국 을이나 병이나 둘 다 1억씩 손해보고 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값만 이득을 본 거죠. 값만 얼마? 예, 값만 이익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옵션의 손익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콜옵션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보면 마찬가지죠. 아까 아파트를 예를 드는 거죠. 올라갈 때 콜옵션인 경우는 올라갈 때는 유리하다.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근데 반대로 가게 되면 배째가 가능하다. 근데 이 배째만큼은 얼만큼은 처음에 계약을 탈 당시 프리미엄만큼은 손해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처음에 줬던 프리미엄만큼은 손해를 봐야 된다. 대신에 손해가 한정이 돼 있죠. 옵션처럼 아니 그 선물처럼 반대 포지션을 잘못 취했을 때는 손실이 무한대가 되지만 옵션은 손실이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옵션이 선물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한정된다는 측면에서는 옵션 매수 부분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풋옵션 구조는 어떻게?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방향은 아래쪽으로 밀릴 때 유리하다. 지수가 밀릴 때, 지수가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수가 밀리면은 이득 구간, 오르면은 손실인데 무한정 손실이 아니고 프리미엄만큼만 주고 말아버린다. 그래서 콜옵션 그래프, 풋옵션 손익 구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나 이제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아까 그 HTS 화면에서 이제 하나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문제 낼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전과 관련돼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옵션 이 행사 가격과 프리미엄만 보고 어떤 게 콜옵션이다, 풋옵션이라는 거를 이제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그건 이제 금방 칠판을 통해서도 공부를 했고 그림을 통해서도 공부했고 이걸 HTS 화면 수치만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수치만 보면 이제 탁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행사 가격을 보니까 전부 2.5단위죠? 252.5, 255, 그 다음에 또 257.5. 전부 2.5단위입니다. 2.5. 2.5. 이걸 2.5포인트 단위란 말이에요. 2.5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예? 25만원이죠. 곱하기 10만원이니까. 자, 그럼 25만원 단위로 지금 계산이 됐다. 자, 여기서 그럼 문제가 하나 이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칠판 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등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등가격. 2.5단입니다. 근데 오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K200 지수가 오늘 얼마냐면 263.43포인트입니다. 근데 행사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행사 가격은 2.5단입니다. 그럼 263.43에서 가까운 쪽이 행사 가격이 뭐가 있냐면은 265.00 행사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쪽에는 262.50 행사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근데 263은 여기 사이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행사 가격이 없네? 자, 그러면은 이게 2.5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5단이니까 2.5의 딱 절반이 얼마예요? 딱 절반? 그러면 263.75가 되겠죠? 왜 여기서 K200 지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K200 지수가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옵션은 기초자산 중심이에요. 파생시장은 파생상품은 기초자산 중심으로 등가격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느냐? K200 지수,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오늘 등가격이 얼마, 행사가격이 등가격이 얼마냐, 이거를 계산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K200 지수 263.43이 제일 가까운 자리가 얼마예요? 예, 262.50에 가깝네요. 이게 바로 등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종가가 263.75 또는 76 이상이 됐다면은 어디에 가까워요? 이쪽에 가깝죠. 그때는 등가격이 265가 된다. 이거 지금 굉장히 단순한 산수 같지만 이 내용이 바로 앞으로 배울 합성 선물 전략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공격적인 어떤 배팅 전략이라든지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등가격이 이 ATM이
ATM이 어느 행사 가격이 ATM이 되냐에 따라가지고, 등 가격이 되냐에 따라가지고, 시장의 방향성도 결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ATM에 따라가지고 마술도 결정이 됩니다. 매직이 있다고 그랬죠? 매직과도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TM을 구분하는 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와서 보죠. 지금 제가 지금 265.00이 만약에 행사 가격이 등가격이라면 오늘 K200 지수가 얼마 이상? 263.75 이상이 됐으면 등가격이 될 텐데 오늘 등가격은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얼마냐? 262.50이다. 제가 오늘 263.75 이상이 될 줄 알고 여기다 색칠을 칠해가지고 원고를 넘겼는데 오늘 보니까 K200 지수가 요번에 좀 못 미쳤어요. 그래서 등가격은 262.5다. 자, 저 한번 세볼까요? 그러면은 262.5 등가격을 오늘 등가격 실제 등가격이죠. 265가 아니에요. 그럼 262.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가격. 가치가 없으니까 프리미엄이 떨어지죠. 가치가 없으니까 프리미엄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몇 개인가? 한 개, 등가격 포함해서 한 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9개. 등가격을 포함해서 9개가 있구나. 현재 시장 지금 거래되고 있는 사물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가격을 비롯해서 9개가 있구나. 만약에 7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 끝으로부터 외가격부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267.5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죠. 267.5짜리 행사 가격이 등가격이 되기 위해서는 K200 지수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265하고 267.5의 중간, 그게 1.25죠? 그러면 266.25 K200 지수 기준으로 266.25 이상이 되면 266.25면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한 2% 정도 남았죠. 그래서 K200 지수를 2% 정도, K200 지수 2%면 종합주가 지수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K200 지수를 2%, 종합주가 지수로 앞으로 15%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 등가격이 267.5가 돼요. 그럼 7개가 되죠. 그 다음에 272 행사 가격이 되면은 등가격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아래쪽 외가가 모두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죠. 그럼 만약에 270.00이 등가격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K200 지수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268.75가 돼야 됩니다. 268.75를 기준으로 본다면 칠판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K200 지수가 지금 263. 오늘 기준으로 지금 내일장, 모레장, 앞으로 장세도 제가 좀 전망해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K200 지수가 오늘 263.43이에요.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 등가격이 얼마냐? 262.50이 등가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70 행사 가격이 만약에 등가격이 되려면 K200 지수가 얼마 이상이 되면 되느냐? 266.25 이상이 되면 등가격이 270.00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K200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266.25까지 올라가려면은 약, 빼볼까요? 그럼 8이고, 빼면은 1이고, 4포인트입니까? 3포인트, 2포인트입니까? 자, 2.18입니까? 아니, 잘못 계산했나요? 여기서 이렇게 빼야 되죠? 자, 그러면은, 2고, 8이고, 2.82포인트가 되겠죠? 2.82포인트. 그러니까 앞으로 K200 지수가 2.82포인트 이상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등가격이 270이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은 약 한 3포인트 잡고 3.21, 한 21포인트 정도 됩니다. 종합주가 지수로. 앞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21포인트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엄밀하게 따지면 K200 지수가 266.25 이상이 되면 등가격이 270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옵션 외가가 하나 더 생깁니다. 아까 여기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이 화면에서는 242.5가 최외가격인데 등가격이 270.00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그게 아까 K200 지수 기준으로 260.25라고 했어요. 그 이상이 되면은
외가가 285가 하나 더 생겨요. 이게 규칙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바로 마술 중에 하나입니다. 옵션 행사 가격은 우리나라 증권거래 제도상 옵션 행사 가격은 행사 가격의 수는 등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등가격을 포함해서 총 7개는 무조건 상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날 상장돼 있어야 됩니다. 바로 무조건 상장될 때 그때 기관 투자가들이 공격적인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합성선물 매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관 투자가들이 양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콜이든 푸시든 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행사 가격 등가격으로 밀려가지고 막내가 탕상되는 외가가 하나 더 생기는 그런 모습이 발생될 때는 지수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를 가다가 자동차가 급정거하면 앞으로 쏠리죠. 외가가 생기는 쪽으로 지수의 방향성은 탄력이 붙어가지고 더 강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는 중요한 포인트되는 K200 지수 기준으로 266.25입니다. 266.25가 앞으로 상향 돌파될 것이냐, 거기 가지도 못하고 눌러 앉느냐에 따라가지고 향후 장세 2주 동안의 장세가 추가로 반등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꺾여져 버리느냐에 상당히 결정타를 매기는 가장 중요한 변곡이 바로 K200 지수 266.25라는 거, 요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손익구조를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옵션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옵션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때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뭐죠? 내가 옵션을 샀는데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판단해보는 겁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가격과 행사 가격을 먼저 비교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 가격과 프리미엄을 먼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똑같은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옵션을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득이냐 손실이냐 이게 더 중요하죠. 권리를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 손익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장 가격과 비교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리미엄과 비교하는 방법인데 위에 거는 권리 행사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프리미엄을 분석하는 방법은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만은 프리미엄 쪽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가를 먼저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는 요 내용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콜옵션은 더해라, 풋옵션을 빼라 이건데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여기 꺾어지는 자리가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행사 가격을 산 겁니다. 뭐 260짜리다, 뭐 250짜리다. 뭐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은 거죠. 자, 대신에 그만큼 뭐를 줘야 돼? 프리미엄을 줘야 되겠죠. 아까 칠판에서 설명을 했죠. 아파트 살 때처럼. 자, 그런데 콜옵션은 그 프리미엄만큼 더 그 손익분기점이 올라갑니다. 내가 100에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만 원을 줬다면 100.5가 똔똔 자리가 되겠죠. 손익분기점 되죠.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손익이 제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손익분기점 자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더 내려면 내가 행사하기로 했던, 처음에 계약했던 행사 가격 얼마에 내가 사기로 했다. 행사 가격하고 내가 처음에 지불한 프리미엄까지 같이 계산을 플러스 원가를 플러스한 거, 그 손익분기점은 원가를 플러스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콜옵션 같은 경우는 내 행사 가격에다가 더해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밀리면 유리한 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100에 내가 앞으로 팔 수 있는 권리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더 밀려야지 내 이득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또 주죠. 아까처럼 칠판에서 아파트 사는 것처럼 그만큼 더 밀려야 된다. 그래서 풋옵션 같은 경우는 내 프리미엄을 빼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콜옵션은 더하고 풋옵션은 빼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칠판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익계산할 때는 중요한 거는 권리행사 가격, 행사 가격이 얼마냐는 거죠. 여러분 콜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콜옵션은 올라가면은 좋은 상품,
올라가면 그만큼 다 이익을 향유한다. 자, 대신에 빠질 경우는 다 손실 보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만 손실? 프리미엄만큼만 손실. 여기 꺾어지는 자리가 권리 행사다. 권리 행사 가격이다. 근데 내가 얼마의 권리 행사를 했든 간에 그 계약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자, 대신에 프리미엄만큼 더 준다. 그래서 내 권리 행사 가격보다는 약속해서 행사 가격보다는 플러스 알파만큼 더 해야 돼.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내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를 내가 5억에 살 수 있는 권리다. 근데 내가 원가를 내가 3억을 더 줬죠. 그 프리미엄을 3억. 그럼 시장가는 적어도 똔똔이 되는 자리는 8억이 돼야 됩니다. 시장가가.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8억 이상이 돼야지 내가 8억이 딱 돼야지 똔똔이 되죠. 만약에 9억짜리다 시세가. 그러면은 1억만큼 이득이고 10억이다 그때 시세가. 그럼 2억이 되겠죠. 원가까지 감안해서. 그래서 풋옵션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가를 감안한 콜옵션의 손익분기점은 권리행사 가격 플러스 프리미엄. 그 다음에 풋옵션은 권리행사 가격 빼기 프리미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의 손익불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의 두 가지 마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아까쯤에 HTS 그 행사가격과 프리미엄 쭉 있을 때 그걸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죠? 아까 그때 다 말씀드려버렸습니다. 행사가격의 마술에는, 그러니까 옵션에는 마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사가격의 마술이 있고, 또 하나는 프리미엄의 마술이 있습니다. 이거 좀 더 공부가 됐던 내용이에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먼저 이 프리미엄의 마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프리미엄 마술. 옵션은 호가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싼 거는 1,000원 단위, 비싼 거는 얼마 단위? 5,000원 단위라고 했죠. 30만 원 이상은 5,000원 단위, 30만 원 미만은 1,000원 단위. 자, 이거를 프리미엄 마술이다. 아직은 잘 모르겠죠? 칠판에 예를 하나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오늘 행사가격 수혜 마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몇 개? 등가격을 포함해서 7개 외가격은 반드시 발생이 돼야 된다. 이게 옵션의 행사가격 수혜 마술입니다. 이 부분을 칠판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녹화가 돼 있을 테니까요. 자, 마술, 매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프리미엄 마술. 프리미엄 마술을 이거 지금 제가 이 마술을 한 이유는 실전 매매의 팁입니다. 실전 매매에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미엄 마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원짜리가 있다. 그럼 그래서 요거는 언제 실전에서 쓰느냐? 단타 매매할 때 제가 많이 씁니다. 단타 매매라는 말 좀 안 좋죠, 어감이. 그래서 단기 매매할 때, 짧게 매매할 때는 제가 이 프리미엄 마술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제가 주로 사는 거는, 자,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30만원짜리 이상에서는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죠? 5,000원 단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글씨를 좀 밑에 써볼게요. 30만원 다음에, 그 다음 틱이 얼마가 되냐? 30만 5천원이죠. 왜? 30만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호가 단위는 5천원 단위라고 그랬고, 30만원 아래쪽에서는 1,000원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30만원 바로 아래쪽에는 29만 9천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29만 8천원이 되겠고. 근데 그래, 알겠어. 30만원 이상은 고가니까 5천원 단위고, 그 다음에 30만 미만은 저가로 간주해가지고 1,000원 단위다. 좋다. 호가다가, 틱이. 그럼 이게 왜 프리미엄의 마술이냐? 자, 보십시오. 저라면 29만 9천원에 삽니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 29만원 또는 30만원에 삽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5천원으로, 먹을 때는 5천원이고요. 틱이 내려갈 때는 1,000원만 손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올라갈 때는 5천원이고 내려갈 때는 1,000원입니다. 이게 바로 프리미엄의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할 때는 그래서 저쪽에 싼 거 외가보다는 30만원에 30만원짜리 또는 30만원 바로 안쪽에 있는 거
그 바깥에 있는 걸 매매를 하게 되면 올라갈 때 5,000원 단위로 수익이 나고 내려갈 때는 1,000원 단위로 손실을 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할 때는 저쪽 외가 싼 거보다는 30만 원짜리 이 근처에 있는 거를 매매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프리미엄의 마술이라. 언제 써먹기 위해서?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단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술의 또 한 가지는 행사 가격의 수혜 마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예를 들었죠. 우리나라가 증권 거래 제도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는 ATM 포함해서 외가는 총 7개는 무조건 상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현재 장세 기준으로 본다면 K200 주수가 7개 상장되기 위해서는 270 행사 가격이 등가격이 되면 285짜리가 추가로 생깁니다. 이때 추가로 생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추가로 생긴다는 장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쪽 방향으로 베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행사 가격 수혜 마술.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전 옵션의 실전 부분을 쭉 연구하다 보면은 이 행사 가격이 생기는 쪽으로 시장이 강력하게 시사가 분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 공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외식을 할 때, 그 다음에 복권을 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옵션 실전과 관련돼서 프리미엄 마술, 행사 가격 수혜 마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는 이유는 프리미엄의 마술은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행사 가격 수혜 마술은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그쪽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베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에는 변동성 부분, 변동성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화면은 옵션 현재가 화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옵션 현재가 화면. 옵션 현재가 화면을 보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준비된 자료에다가 자료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죠. 그 다음 강의 때 또 HTS를 제가 또 캡처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오늘 공부하고 나서 한번 여러분 예습할 겸 HTS 옵션 현재가 화면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사적 변동성이라고 그렇게 써 있지는 않고요. 옵션 현재가 화면은 H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스토리컬 볼러티리티라는 건데, 저 뭐 발음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HV라고 되어 있는 게 역사적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IV라고 되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뭐 IV가 얼마다, 그 다음에 HV가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HV라는 거는 역사적 변동성입니다. 곧 회귀 변동성, 즉 과거 변동성, 추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IV는 현재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다는 이제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HTS 여러분 꼭 한번 복습을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HV하고 IV,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요거는 이제 추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추세선이니까 여러분 그래프로 본다면 뭐 5일 이동평균선이 될 수 있고 10일 이동평균선이 될 수 있겠죠. 옵션에도 그런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HV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릭지 발레트레이터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내재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HV는 추세선이니까 줄을 딱 긋습니다. HV 숫자가 있어요. 숫자로 나옵니다. 다음 주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 미리 한번 예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HV가 만약에 19다, 19.5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만약에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전부 IV가 다 있습니다. 내재 변동성이. 콜옵션이 만약에 여기에 있고 풋옵션이 아래쪽에 있다고 칩시다. 콜옵션이 그럼 19보다 커야 되겠죠. 한 20.00이라고 치고 풋옵션의 내재 변동성은 18%라고 칩시다. 바로 이때. 그럼 어떤 게 그러면 싸냐? 가격적으로는 풋옵션이 변동성이 18%니까 더 싸겠죠. 자, 근데 이게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옵션은 바로 이 풋옵션.
HV보다 추세선보다 낮은 쪽, 이걸 여러분 차트로 본다면 이게 데드 크로스 된 상태예요. 이게 데드 크로스 된 상태고, 이거보다 위쪽에 있는 거 골든 크로스 된 상태죠.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만 보더라도 어떤 걸 공략해야 돼요? 비싼 녀석을 공략해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콜을 사야 된다는 거. 만약에 풋이 위쪽에 있으면 풋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로 본다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의 개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로 친다면 서울 아파트, 시골 아파트의 개념이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시골 아파트보다는 서울 아파트가 앞으로 투자 가치가 더 있다고 보는 거죠. 시골에 아파트가 계신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옵션의 어떤 프리미엄의 성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옵션은 가치 있는 놈을 산다. 골든 코스에 있는 거를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자, 지금도 고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시골 아파트를 살 거냐, 서울 아파트를 살 거냐 이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옵션 매매하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지선, 저항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지선 매매하는 거는 이거 하수들이 매매하는 겁니다.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지지선 이탈할 때 매매하는 거. 매도 치는 거. 이게 만약 저항선이라고 가정하면 저항선을 돌파할 때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저항선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 이게 고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지선에서 매수, 저항선 매수, 이걸 박스 매매라고 하고, 이거 반대로 돌파할 때 매매하는 거를 고수 영역 매매라고 하는데, 옵션에서는 비싼 녀석을 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수 영역 매매로 들어가야 된다. 지지 저항선이 이탈할 때 공략하는 게 진짜 옵션 매매다. 여러분들이 박스 매매, 옵션을 차트 보고 박스 매매했다. 여러분 다 그래서 다 실패했던 겁니다. 그 반대로 하시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소개했던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께 쭉 달려오면서 준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키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키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여러분과 찾아뵐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옵션 선물, 그동안 이제 좀 쭉 공부한 내용들 마지막 좀 정리 좀 할 거고, 실전에서 이런 내용들 꼭 짚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사실 옵션 좀 공부할 시간을 좀 짧습니다. 그릭스 부분은 전혀 손을 내지 못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제 고수비책 이 부분이 개편이 좀 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로 옵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 한 주가 더 있으니까 좀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옵션의 종류, 권리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 가격 중심으로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 중요하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등가격이다. 왜 등가격이 중요하느냐? 옵션의 방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옵션의 마술을 실전에서 써먹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등가격만 결정되면 내가격과 외가격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옵션의 손익분기점 계산할 때 콜옵션은 프리미엄을 더하고 풋옵션은 프리미엄을 빼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옵션의 마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행사가격 수의 마술, 프리미엄의 마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옵션 강의가 한 4주 정도 된 것 같죠? 4주 정도, 한 달 정도 이제 공부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어쨌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중요한 내용 마지막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 실전에서는 이런 부분 중요하게 제가 봐야 될 부분들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다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